자, 수연아 미안해. 잠깐 한 문제 넘어갔어요. 자, 그 다음에 순환성 100쪽 3번 문제 보겠습니다. 100쪽 3번. 자, 전체 집합이 1, 2, 3이야. 그놈의 모든 집합 중에서 임의로 서로 다른 두 부분 집합 택할 때 너의 모든 부분 집합 중에서 그럼 너 부분 집합 몇 개야? 원소의 개수와 3개의 부분 집합은 몇 개? 원소의 개수가 n개면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n승계잖아. 그럼 3개니까 부분 집합 2의 3승계 몇 개야? 총 8개의 부분 집합을 만들 수 있는 거겠지. 기억하지, 그치? 원소의 개수 n개면 그걸로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n승계. 자, 여기서 서로 다른 두 개를 택할 때, 자, 여기서 두 개를 택할 테니까 먼저 뭐 나오니? 분모가 나온다, 그치? 분모는 너의 부분 집합 8개 중에서 서로 다른 두 개를 택할 때, 그럼 뭐가 되니? 8개 부분 집합 중에서 두 개를 택할 거니까 8C가 되겠지. 그때 두 집합의 합집합이 U와 같고, 두 집합, 선택한 두 부분 집합, 얘랑 얘랑 그자, 얘의 합집합이 뭐가 되고? U가 되고. 그 다음에 얘랑 선택한 두 개의 부분 집합의 교집합이 뭐가 되는? 공집합이 되는 확률을 물었습니다. 맞니? 그러니까 요놈의 부분 집합이 총 8개가 있잖아. 공집합부터 시작해서 1, 2, 3, 그 다음 1, 2, 2, 3, 1, 3, 그 다음 1, 2, 3까지 해서 총 8개가 있는데 거기서 몇 개? 2개를 택할 거라고. 그치?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길 바래? 둘이 합쳐서 전체가 되고 겹치는 건 없어야 되는데 무슨 말이겠어? 1, 2, 3을 둘이서 사이좋게 나눠 가지면 되겠지. 그치? 합쳐서 네가 되려면 니들을 사이좋게 나눠 가져야 되고 겹치는 건 없어야 되니까. 그치? 네가 하나 가져가면 네 나머지 2개 더 가는 거야. 네가 어떤 2개를 가져가면 넌 나머지 하나를 가져가야 되겠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어?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두 집합은 한 놈만 결정되면 니는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거네. 그치? 왜? 나머지 다 가져가야 되니까. 결국은 분자, 너를 만족하는 그런 선택의 가지수는 쉽게 얘기하면 뭐랑 똑같대? 물론 몇 개 안 되니까 8개 써놓고 세도 돼. 근데 개수가 많을 때 대비하는 거라고요. 결국은 한쪽만 결정되면 나머지 한쪽은 나머지를 다 가져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건 뭐니? 얘를 정하는 가지수랑 똑같은 거네. 그럼 얘의 집합을 정하는 가지수는 몇 가지야? 얘를 정하는 가지수는 요 집합 아무것도 안 가져가면 얘는 1, 2, 3 되지. 얘 1 가져가면 2, 3 되지. 그럼 결국 얘가 될 수 있는 거잖아. 얘는 그럼 뭐고? 아니니? 이해가 안 되나? 방금 얘기한까지 이해했지. 한 놈이 결정되면 다른 놈은 그 나머지를 다 가져가야 되니까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자동이잖아. 그러면 얘가 될 수 있는 가지수가 곧 우리가 찾는 분자의 가지수와 똑같잖아. 그럼 이 집합이 될 수 있는 거는 결국 뭐가 될 수 있는 거야? 요런 부분 집합 중에서 아무거나 뽑아가면 되는 거잖아. 그럼 8개 중에 아무거나 뽑아가는 게 몇 가야? 8가지잖아. 8가지 전체 8개의 부분 집합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몇 가지? 8가지. 됐니? 근데 뭐 해야 되니? 이거 때문에 힘든 거야? 항상 이런 게 힘들어. 중복이. 늘 얘기하잖아. 중복 때문에 틀린다고. 왜 일을 했니? 왜 일을 나오니? 자, 문제에서 총 8개의 부분 집합이 만들어져 있어. 다 써볼까 그냥? 좀 이 문제를 가지고 좀 중복에 대한 감을 잡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8개 만들어진 거잖아. 그럼 문제에서는 요 중에서 서로 다른 2개를 택할 때 돼 있으니까 8개 중에 2개를 택하니까 분모는 28. 맞지? 근데 분자는 그렇게 택한 2개의 집합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합쳐서 너 겹치는 건 없도록 하라는 얘기를 해. 그럼 방금 해석한 대로 그러면 이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택하면 자동적으로 나머지 집합이 결정되는 거잖아. 그럼 얘들 봐봐. 이걸 택하면 다음 이건 뭐냐? 이거지. 근데 지금 생일이 편의상 네모 세모라는 집합을 썼지만 문제에서 그 2개 택한 집합을
이름을 붙였니 안 붙였니? 안 붙였다고. 그냥 봐봐. 내가 별을 공깃밥 택했으면 세모는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되는 거지. 근데 내가 별을 이걸 택했으면 세모는 뭐가 되는 거야? 공깃밥 되는 거겠지. 둘이 어때? 한 가지잖아. 결국은 얘랑 얘랑 택했다는 거니까. 28까지 택할 때 우리 순서 정했니 안 정했니? 8C2잖아. 순서 안 정했잖아. 왜? 그냥 8개 중에서 2개를 뽑는다 그랬으니까. 8개 중에서 2개를 뽑아서 하나를 A라고 하나를 B라고 그런다 그러면 8P2라고 해야겠지. 근데 그런 말은 없었잖아. 구분한다는 얘기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8C를 썼잖아. 그럼 이 뒤에도 어때야 돼? 구분 안 해야 된다고요. 여기 공집합일 때 이거 1, 2, 3. 1일 때 2, 3. 그거나 1일 때 2, 3이랑 어때? 한 가지라고. 맞니? 그럼 나는 이해해야 되는 거. 이해돼? 납득이 돼? 저기 힘들어. 들으면 이해되는데 문제에서 놓치기 쉽다는 얘기. 그치? 그래서 늘 강조하는 게 있잖아. 항상 중복을 조심해야 되는데 그 중복은 결국 순서에서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구한 이 상황을 뒤집었을 때도 똑같은 경우인지 아니면 서로 다른 경우인지에 따라서 뒤집었을 때 중복이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다. 그치? 느낌을 찾으셔야 된다. 느낌을.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지, 이런 구조. 이런 구조도 우리가 종종종종 나오는 구조야. 어떤 두 집합이 합쳐서 전체 집합되고 껴집합이 없다는 얘기는 한 집합이 정해지면 나머지 집합은 자동으로 채워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야? 나는 이 집합에 대해서 관심 끄고 이것만 채워주시면 되는 거겠다. 그치? 그런 것도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다. 자, 넘어가실게. 다음 페이지. 경우의 수는 누가 이제 실수를 좀 잡아가느냐의 싸움이니까. 자, 순열을 이용한 확률이니까 뭐 잘못 볼 것도 없어. 어차피 뭐 문제 시험지에서는 뭐 순열을 이용하는 조합을 이용하는지 안 알려주니까. 그치? 그냥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순열을 쓸지 조합을 쓸지는 내가 스스로 판단해야겠지. 자, 4번, 5번, 6번 있어요. 몇 번 하면 되니? 너는 5번, 6번? 5번도 봐. 내가 푼 거랑 맞게 풀었는지 또 다르게 풀었는지 다른 방법도 있으니까. 주사위를 몇 번 던지는 거야? 4번. 4번 던지는데 3의 배수num이 2번 2회만 돼 있지. 2번만이야. 그지? 2번만 나오면서 동시에 뭐 해야 된대? 그게 2번이 연속으로 나와야 된대. 그럴 확률은 뭐 알았습니다. 됐지? 그럼 자, 할 때 보니까 주사위를 4번 던질 때 돼 있으니까 당연히 분모는 주사위를 4번 던졌으니까 이게 4제곱이 되겠다. 그치? 계산은 나중에 결이 크니까. 두 번째 분자 보자. 자, 분자는 뭐야? 3의 배수가 2배만 나오면서 동시에 그게 연속이어야 된다고요. 그럼 그렇게 되는 경우에서 한번 구해봐. 3의 배수라는 거는 어떤 숫자냐? 당연히 주사위에서는 3하고 6개밖에 없지. 그러면 총 4번 중에서 2번은 3이나 6이 나오고 나머지 2번은 뭐가 나와야 되니? 3의 배수 아닌 1, 2, 4, 5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생각해봐. 3의 배수가 첫 번째 나올 확률은 경우의 수는 2가지. 3 또는 6. 두 번째도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는 이것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3의 배수가 2번만 연속해서 나온다는 얘기는 일단 3의 배수가 몇 번째 나오는지 결정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3의 배수가 나오는 걸 내가 동그라미 놓고 아니들을 내가 X라고 볼게. 그럼 네 번째에서 3의 배수가 연속 나오는 거는 이렇게 나올 수 있겠네. 또 3의 배수가 연속 나오는 거는 이렇게 나와도 되겠네. 이렇게 되겠네. 그치? 3의 배수가 연속 나오는 거는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잖아. 그럼 그 각가지 경우에 대해서 경우의 수 한번 따져보자고요. 자, 그럼 첫 번째 3의 배수가 나와야 되니까 얼마니? 3 또는 6이 나와야 되니까 2가지. 두 번째도 3의 배수가 나와야 되니까 3 또는 6이니까 2가지. 곱하기 세 번째는 3의 배수가 아니어야 되니까 4가지. 네 번째도 3의 배수가 아니어야 되니까 4 중에 하나 나오면 되겠지. 근데 생각해봐. 여기도 어때? 4, 2, 2, 4. 4, 4, 2. 어때? 순서가 다르지만 똑같잖아. 그치? 경우수는? 그럼 이런 게 몇 번? 3번 곱해주면 되겠구나. 그치? 너 더하고 너 더하고 너 더하고 같은 게 3번 더해주면 4, 2, 4. 그게 이제 분자니까 분모로 뭐하네? 그럼 6 날려볼까?
3하고 2하고 합친다면 6 하나가 나가겠지. 됐지? 그러면 분모는 6, 6, 6, 2, 4, 4. 하자. 2, 3, 3, 3, 2, 2. 그럼 얼마니? 27분의 4가 되겠습니다. 물리함수를 어떻게 풀 수 있어? 경우의 수가 아니고 뭐로 풀 수 있니? 확률로도 풀 수 있겠네. 그지? 분모, 분자, 경우의 수 따로 구하는 게 아니고 각각 확률을 봐봐. 3의 배수가 2의 마이너스 나오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면 줄게.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이 얼마야? 3분의 1이지. 6분의 2니까 아닌 거는 3분의 2지. 그럼 이렇게 되는 거는 3의 배수 나와야 되니까 3분의 1. 또 3의 배수 나와야 되니까 3분의 1. 근데 3의 배수 아니어야 되니까 3분의 2. 또 3의 배수 아니니까 3분의 2. 너도 확률은 순서가 달라지니까 곱하기 얼마? 3. 이렇게 쓰겠지. 얼마다? 27에 훨씬 더 간단하게 나오겠지. 그치?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 이게 가능한 이유는 주사에 던지거나 통계를 던지는 거는 독립시행이기 때문에 이렇게 확률을 바로 구해서 확률의 곱셈 정리 위해서 풀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 6번 선생님 2명하고 1학년 학생 1명, 2학년 학생 3명이 모두 원 모양의 식탁에 6개의 의자에 둘 다 앉을 거야. 쌤 몇 명? 쌤 몇 명? 둘. 1학년 몇 명? 1명. 2학년 몇 명? 3명. 그럼 원탁에 6개. 그려. 6개. 그려놓고 여기에 둘러 앉을 텐데, 자, 둘러 앉을 때 돼 있으니까 당연히 뿜을 보자. 뿜은 뭐가 되겠어? 6명이 6개의 원탁에 둘러 앉는 거는 원순절 몇 팩? 5팩. 얼마? 120. 됐지? 두 번째 분자가 보자. 너네가 왜 안 되는지 한번 생각해봐. 분자는 뭔데? 1학년 학생이 적어도 한 명의 선생님과 이웃해야 된대. 자, 1학년 학생이 적어도 한 명의 쌤하고 이웃해야 된대. 그러니까 선생님이 2명이니까 저 두 쌤 중에 한 명 옆에 1학년이 앉아야 되는 거야. 적어도. 물론 두 쌤 사이에 앉으면 양쪽 다 쌤이니까 그것도 괜찮겠지. 왜 적어도니까. 맞니? 그러니까 1학년이 적어도 한 명의 쌤과 이웃한다는 얘기는 A라는 쌤하고 이웃해야 되고 B라는 쌤하고 이웃해야 되고 양쪽에 쌤이 있으면 두 사람하고 동시에 이웃할 수도 있는 거겠지. 그러면 일단 뭐야? 적어도니까 지금 경우가 3가지잖아. 그거보단 차라리 뭐가 낫겠다? 6건이 낫겠다 생각하는 거야. 적어도라고도 단수가 될 수 있겠지만 보니까 A, B 또는 둘 사이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3가지 따지느니 6건을 보겠다는 얘기야. 그럼 6건 뭐니? 1학년 학생이 쌤들과 절대 이웃하면 된다는 거지. 그럼 1학년이 쌤하고 절대 이웃할 수 없으려면 떨어져 앉으면 되는 거잖아. 근데 생각해봐. 누굴 먼저 앉힐지 생각해봐. 쌤들을 먼저 앉혀놓으면 쌤들이 어떻게 앉냐에 따라서 1학년 아이의 위치가 달라질 거 아니야. 맞네? 근데 좀 편하게 생각해. 지금 앉히는 순서는 상관없기 때문에 내가 경우의 순서 할 때도 1학년을 먼저 정해놓으면 선생님들이 어디 앉으면 안 되는지 결정되잖아. 자, 1학년이 아무 자리나 앉으면 그 경우의 수 몇 가지야? 원순열에서 자리를 고정시킬 때는 경우의 수 한 가지라고 했습니다. 맞니? 자, 그렇게 나타나면 선생님들은 어디 못 앉아? 이웃하면 안 되는 일이 못 앉는 거야. 그럼 쌤들 앉을 수 자리는 요 셋 중에 2명 앉으면 되겠지. 쌤 2명이니까. 저 3자리. 이미 한 명 앉았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원순열이 아니지, 다소마? 이미 한 자리에 앉았으면 그 다음부터 원순열이 아니잖아. 그럼 저 서로 다른 3자리 중에서 2자리에 선생님 앉으셔야 되고 3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선생님 2분한테 순서를 정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2자리에 앉았어. 그럼 빈자리 3개 남았는데 거기 누구 들어오면 돼? 3학년, 2학년 들어가면 되겠다. 2학년은 자유부터 들어가면 되잖아. 몇 팩? 3팩. 그지? 이거 얼마 이거? 6 30. 그지?
우리가 찾는 여사건 확률은 120분의 36이고 우리 찾는 확률은 다시 여사건이니까 1 빼기 120분의 36 하면 되겠다. 120분의 36은 12 곱하기 3, 12 곱하기 10, 1분의 3. 자, 답은 얼마다? 네, 10이다. 됐지? 그래서 이 문제는 첫 번째 여사건을 적용시킬 수 있냐 이게 핵심이었고요. 두 번째는 원순열에서 우리가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배열하는 경우를 그치? 차례대로 우리가 자리를 정해주는 거야. 맞나요? 근데 선생님 조건이 걸리는 얘들은 조건 상관없으니까 마지막에 집어넣자 그러자. 빈칸 아무 데 집어넣으면 되니까. 선생님하고 1학년 학생을 배열해야 되는데 자 누구를 먼저 제일 좋다고요? 그렇지 얘들은 두 분이니까 1학년 한 명부터 그냥 딱 바꿔주시면 그 이상 원순열도 아니게 되는 거고 편하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는 거지. 그 다음 페이지는 조합을 이용한다고 그랬습니다. (7, 8, 9) 여기 더 맞았나? 아, 그 뒷페이지 있구나. 진짜 갑자기 쉽네. 7, 8, 9는 되게 괜찮아? 뒤쪽에 세 개를 한번 봅시다. 10, 11, 12. 10번까지는 괜찮아? 10번은 괜찮네? 11번. 집합 X라는 집합이 있어요. 0, 1, 2, 3이 있는데 여기에서 X에서 X로 간 함수래. 정의역도 0, 1, 2, 3, 치역도 0, 1, 2, 3이래. 그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함수를 F라 할 때 결국 뭐니?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함수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때 얘기잖아. 그럼 분모는 뭐가 되니? X에서 S 대응시키는 모든 함수의 개수를 구하면 되겠다. 그치?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니까. 자, X에서 S로 가는 모든 함수 개수는 함수 개수 중복, 순열. 헷갈리니? 1, 2, 3, 4에서 1, 2, 3, 4로 되는데요. 첫 번째, 그냥 함수의 개수는 항상 생각했죠. 함수의 개수는 너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를 생각하라고요. 1 입장에서 몇 개 선택할 수 있어? 넷 중에 아무나 되지. 2도 그냥 함수니까 넷 중에 아무나 하면 되지. 3도 4도 그치? 그걸 좀 위치까지 쓰면 뭐야? 중복 순열이잖아. 아, 너 4개 중에서 4놈의 짝을 순서대로 정해주는 거지. 중복 가능하잖아. 다 있어. 이렇게 해서 나온 거지. 이거 똑같잖아. 두 번째는 무슨 함수? 1대1 대응. 1대1 대응은 어때? 자, 1은 입장에서 갈 수 있는 건 몇 개야? 4개잖아. 그지? 그럼 1이 어디론가 갔겠지? 그럼 이 입장에서는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1이 간 짝한테는 못 갈 거 아니야? 그럼 2가 갈 수 있는 건 몇 가지? 3가지. 3이 갈 수 있는 건 앞에 둘을 못 가니까 2가지. 4가 갈 수 있는 거는 이쪽 밑에 한 개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되겠지. 얼마? 4팩. 그치? 아, 너는 중복이 가능하다는 뜻이고 함수는. 1대1 대응은 하나씩 대응되어야 되기 때문에 절대 중복이 안 된다. 따라서 그냥 순열. 순열. 그치? 세 번째는 뭐니? A가 B보다 크면 그치? X가 더 크면 Y도 더 큰 데로 가야 된다. 그치? 또는 반대로 가도 마찬가지고 더 크면 더 작은 데로 가야 된다. 뭐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야? 순서가 정해져 있지. 순서가 정해졌으니까 나는 뭐만 하자? 선택만 하면 된다고. 조합 문제지, 그치? 근데 등호가 없기 때문에 같은 걸 뽑으면 안 된다고. 4개 중에서 서로 다른 4개를 뽑아야겠지, 그치? 얼마니? 4씩 4가 되겠지. 네 번째는, 자, A보다 B가 더 크면 FA, FB 있을 때 FB가 더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번에는 우리랑 뭐라 달라? 작거나 같아야 된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뭔 상관없잖아. 등호가 붙어있지. 등호가 붙어있다는 게 무슨 말이야? 둘이 같은 데로 가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큰 데로 가든지 같은 데로 가라고. 같은 데로 간다는 얘기는 둘이 어때? 같은 데로 간다는 얘기는 중복이 가능하다는 얘기지. 그때는 뭐야? 3, 4H 중복해서 4개 쓰는 거야. 역시 순서는 정해져 있으니까 위에 거랑 마찬가지로 조합 문제야. 선택만 하면 되니까. 근데 위에랑 아래의 차이는 뭐니? 위에는 등호가 없고 있고 등호가 없으면 순서
아니 뭐야? 등호가 없으면 중복이 안 되고 등호가 있으면 중복이 가능하다는 뜻이야. 자 그렇게 해서 해야 된다는 이건 경우에서 문제에서 많이 활용되는 거니까, 그렇지? 이런 조건은 정리해 두시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함수는 당연히 4점짜리 나오면 이런 밋밋한 거 안 나올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항상 생각은 어떻게 되냐면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면서 아 니는 너 중에서 어디로 갈 수 있고 너는 또 어디로 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규칙이 보여요, 그렇지? 그런 습관을 들이시라고. 그럼 일단 분모는 0, 1, 2, 3에서 0, 1, 2, 3으로 가는 모든 경우의 수야. 그럼 여기 갈 수 있는 건 몇 가지? 넷 중에 하나. 1 갈 수 있는 것도 넷 중에 하나. 2가 갈 수 있는 건넷 중에 하나니까 4에 5. 됐습니까? 자, 두 번째 분자는 뭐가 되겠어?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그랬지? 다음 조건이 뭔데요? 다음 조건은요, x의 이미 다른 원소에 대해서, 그치? 똑같아. x1보다 x2가 더 크면 이미 x1, x2잖아. 그러니까 모든 원소에 대해서 큰 놈이 어디로 간다? 더 크거나 같은 데로 가야 된다는 얘기지. 방금 쓴 거네. 그럼 뭐라는 얘기니? 아, 순서 정해졌으니까 뭐 하자? 선택하는 얘기지. 근데 등호가 있으니까 뭐다? 증거 전하는 이게 중복조합 되는 얘기지. 그치? 그럼 얘만 있다면 분자는 뭐가 되는 거니? 4H4가 되겠지. 근데 걔만 있는 게 아니고 두 번째 조건도 붙어 있잖아. 두 번째는 뭐니? 뭔지 모르겠지만 K가 0으로 가는 그런 K가 존재한다는 거잖아. 0으로 대응되는 여기 중에서 0으로 가는 놈이 존재한다고. 존재. 아까 썼잖아. 야, 그런 K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몇 개 존재한다는 얘기야? 말 없잖아. 그 무슨 말이야? 존재하니까 한 개 이상만 있으면 되는 거겠지. 두 개 상관없고 세 개 상관없는 거야. 다른 말로 우리 존재한다는 얘기는 적어도 하나는 있다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야 돼? 바로 아, 그럼 여사건이 와야겠구나. 세민아, 여사건이 와야 되지, 그치? 여사건. 그러면 K가 존재한다, 여사건은 뭐니? 존재 안 한다지. 하나도 없는 거야. FK가 0인 K가 없다. 그럼 절대로 뭐니? 0, 1, 2, 3은 0으로 절대 가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래, 그렇게 보시잖아. 분자는 뭐니? 그러면, 자, 분자 정할게. 조건이 두 개야. 첫 번째, 두 번째. 여러 번 얘기했지만 조건이 두 개 걸렸을 때는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는 건 좀 힘들어. 그럼 어떤 경우가 많다? 1을 만족하는 모든 경우에서 1을 만족하지만 2를 만족하지 않는 경우를 빼면 1과 2를 다 만족하는 것만 남을 거냐. 그지? 다시 1을 만족하는 모든 경우에서 구하면 그 안에는 요거를 만족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잖아. 근데 나는 요것도 만족하고 요것도 만족하는 걸 찾고 싶으니까 요거를 만족하는 전체에서 요거는 만족하지만 요거는 만족하지 않는 거를 빼면 요거를 만족하는 것만 남는 거 아니야. 맞니? 여사건 그렇게 들어야 돼. 2에 대해서는 여사건이 들어갔기 때문에 자, 1을 만족하는 모든 경우에서 구하는 거야. 이 전체가 아니라 이게 아니라 여사건 구할 때, 그치? 지금 우리의 대상은 1과 2를 다 만족하는데 일단 1을 만족하는 전체에서 2를 만족하지 않는 걸 빼기로 했으니까. 그럼 1을 만족하는 전체는 뭐야? 중복조합이니까 4개가 4개로 중복조합이니까 얼마야? 4H4가 되겠지. 거기서 빼는 거야. 뭐를? 2를 만족하지 않는 거. 그럼 1을 만족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중복조합의 상황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절대로 0으로 가면 안 되는 얘기지. 그러면 니들은 다 어디로 가냐니? 0이 아닌 1, 2, 3 중에 하나로 가면 되겠지. 3개에다가 서로다 4개가 갖다 합치면 되겠다. 얼마 되니? 그치? 3개 중에서 너의 짝을 몇 번 중복해서 4번 뽑아주시면 되는 거니까. 4H4는 7C4 6C4 7C3 빼기 6C2 7C3은 765 75 35 65 30 15 따라서 답은 뭐니? 256분에 20이 되겠다. 그지? 이미 여기서 이제 집합 계산한 거야, 이 사건.
그지? 다시 이런 것도 이랬을 때는 바꿔서 하지 말고. 뭘로 나눌까? 4로 나누면 4, 5, 20. 4, 6, 24, 4, 40. 24분의 5가 되겠다. 됐지? 자, 아주 빈번하게 사용되는 구조예요. 조건이 두 개 붙어 있고 두 조건을 다 만족하는 경우를 동시에 찾기보다 한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먼저 보여놓고 거기서 다른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를 뺀 나머지만 가지고 경우를 쓰는 거예요. 12번 같은 거는 약간 이제 뭐라면 별칙적인 문제라서 뭐 좋지는 않은 문제인데 시도를 해봤니? 그림을 그리기 싫어. 자, 이거 몇 개나 찍혔어? 15개나 찍혔잖아. 이게 누구야? 이게 그러면 짝수계라면 반대쪽에 한 놈이 찍혀 있겠지만 홀수계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 반대쪽에 없는 거야 이렇게. 아이씨, 왜 자꾸 웃고 있어? 내가 힘들어하니까 좋냐? A8, A7, A6, A5, A4, A3, A5. 너무 모르는데? 그치? 아이 이거 뭐야? 다시. 자, 동그라미 A8, A7, A6, A5, A4, A3, A2 뭐 이렇게 있겠지. 그 다음에 이거 누구야? A9, A10, A11, A12, A14, 자, 그 중심이 이렇게 딱 있대, 중심이. 자, 문제는 뭐라고 했냐면, 이놈이 일정한 간격으로 있는데, 이 15개의 점에서 임의로 3개를 선택하면은 삼각형이 만들어지겠지? 그치? 15개에서 임의로 3개를 선택할 때에 대해서니까 일단 분모를 짓네. 얼마야? 15C 3. 됐지? 분자는 그렇게 해서 3점을 택하면 삼각형이 만들어지는데, 어떤 삼각형이냐면, 그 삼각형의 내부에 원의 중심이 들어있어야 된다고요. 예를 들면 이렇게 그리면 내부에 원의 중심이 들어있겠지. 이건 괜찮은데 이렇게는 안 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원의 중심이 삼각형 내부에 들어가게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이 몇 개인지를 찾아서 그걸 분자 넣으면 되는 거야. 이건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네 문제의 원래 형태는 만들어지는 직각삼각형, 등각삼각형 이걸 찾는 문제인데 그걸 좀 변형시키다 보니까 결국은 노가다로 바뀌게 됐어. 그지? 생각해야 시험에 나올 때도 노가다 해야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기다 집어넣을까? 자, 아무렇게나 중근 한 방울 세면 안 되잖아. 노가다에도 분명히 뭐가 있어야 돼? 나만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야지 내가 빼먹지 않고 분국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럼 일단 뭐 하는 게 좋겠어? 한 점은 잡아두는 게 좋지. 그치? 한 점은 잡아두고 나머지 두 점을 찾아서 이어주면 되겠지만 그게 수업 어때야 돼? 열심히 다 쓰려니까 좀 힘들잖아. 그럼 나머지 한 점도 찾아봐. 두 점을 먼저 잡아줄게. 일단 첫 번째 한 점 잡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은 어디 잡을까? 중심이 들어가려면 중심이 이렇게 가면 얘가 어디 떨어지니? 중심이 요 사이에 떨어진단 말이지? 그러면 중심을 일단 안에 집어넣으려면 나머지 하나를 일단 A9 잡을게. 됐지? 그러면 뭐? A1하고 A9를 잡았어. 이렇게 일단 삼각형 한 면이 만들어졌지. 그러면 요 안에 중심이 들어오려면 어떻게 되니? 이쪽 편에 삼각형 만들 거 아니야. 이쪽 편에 만들어져야겠지.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뭐가 될 수 있어? 얘랑 A2로 가면 되겠지. A3도 괜찮지. A4도 괜찮지. 그치?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괜찮아? A8까지 괜찮지. 그치? 몇 개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쪽 7개가 만들어지는 거겠지. 맞니? 두 번째는 A1을 접고 A9 안에 하나 더 옮겨볼게. A10을 잡아볼게.
그럼 이렇게 그려지겠지. 자, 이제는 A2 들어오니 못 들어오니. 그림이 좀 그렇지만 보면 A2는 연결하면 중심이 밖으로 벗어난다고요. 그럼 어디거든? A3부터 가능하다고 이렇게. A3, A4, A5, A6 되겠지. 되겠지. A8까지 괜찮은데 A9는 되냐 안 되냐? A9는 이미 이렇게 선이 그어지니까 안 되지, 그치? 그래서 A 어디까지야? 8까지지. 그럼 아까 7개고 이거 3부터 8까지 이거 몇 개야? 6개. 그 다음 A1과 A 이제는 12를 잡아볼게. A1과 A12를 이렇게 잡아볼게. 그러면 A2 당연히 벗어나니까 안 되고 A3도 벗어나니까 안 돼. 여기서 A4부터 이렇게 된다고. 그럼 여기까지야. A9는 벗어나니까 안 되니까 A 여기까지 18까지지. 몇 개야? 5개지. 그럼 어때? 5. 하나씩 A1을 기준으로 하나씩 이쪽으로 옮겨갈 때마다 만들 수 있는 삼각형 개수가 어떻게 되냐? 하나씩 줄어들지, 그치? 그럼 어디까지? A1하고 마지막에 A 15 잡으면 5박 두께님 A1하고 A15 잡으면 그 반대편에 있는 하나밖에 없겠지, 그치? 그래서 어디까지 들어가지? 한 개가 들어가지. 총 몇 개는 1부터 7까지 합이니까 28개. 자, 근데 지금 내가 찾은 28개 삼각형은 누구를 기준 잡았을 때 얘기야? A1을 잡고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을 다 쓴 거잖아. 맞니? 근데 그런 꼭지점이 몇 개나 있어? 그런 꼭지점이 15개나 있잖아, 이게? 15개. 곱하기 얼마야 돼? 15지. 근데 항상 또 조심해야 될 게 뭐라 그랬어? 중복이 중복? 중복이 생겨 안 생겨?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이런 삼각형을 만들었지? A1에 지금 이런 삼각형을 만들었잖아. 근데 나중에 이렇게 곱하기 15니까 다른 꼭지점에 대해서 똑같은 짓을 할 거 아니야. 그러면 A5에 가서도 똑같은 짓을 하다 보면 이런 삼각형 만들지나 안 만들지? 만들지겠지. 또 A10에 가서 이런 또 똑같은 짓을 하다 보면 이런 삼각형 분명히 포함되겠지. 그러니까 여기 안에는 같은 게 몇 번이나 세든가 3번씩 지금 쳐야 되는 거야. 똑같은 삼각형을 닭꼭지만 하다 보니까. 근데 남은 게 얼마야 돼? 4 뭐 줘야지? 저도 나오겠지. 이게 이제 분자가 되는 거야. 근데 뭐 좋진 않아요. 나오면 뭐 세면 되겠지만. 그럼 뭐만 보자. 이렇게 우리한테 노가다를 강요하는 문제가 나오면, 그지? 시키니까 해야지 뭐. 근데 시킬 때, 자, 무작 빼기로 하면은 다 틀려, 그지? 그래도 조금이라도 가능성을 보려면 어떻게 된다? 그래, 어차피 똑같은 위치점이니까 이 점 잡고 이 점 잡고 이 점 잡고 해도 똑같은 방법을 만드실 거니까 일단 한 점에 대해서만 먼저 우리가 생각해보는 거야. 그치? 한 점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보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결국은 한 변을 고정시켜주면 만족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세질 수 있으니까 그 변을 옮겨가면서 한 점에 대해서 다 개홀수를 센 다음에 곱하기 그런 점이 몇 개, 그지? 그리고 반드시 그런다. 같은 게 중복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반드시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 정도 교훈만 챙겨오는 거 하시면 될 것 같아. 그치? 자, 더 샌드링이 아까 얘기했잖아. 뭐 할 때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따로따로 구해서 더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치? 그리고 반드시 중복되는 경우 교집합이 된 부분은 빼주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치? 너무너무 많이 출제되는 파트야. 확실하게 정리하시기 바라고. 13부터 18번까지가 있네. 몇 번 보면 될까요? 17, 18? 누수? 자, 6개의 자연수 1, 1, 2, 3, 4, 5 이렇게 6개가 있는데 이거를 일렬로 나열할 때, 임의로 나열할 때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분모는 뭐야? 분모는 저 6개를 나열하는 건데 6팩 해야겠지만 같은 게 뭐 있냐? 1, 2개 보이니까 나누기 2팩 해야겠다. 그치? 720 나누기니까 360 되겠다. 그때 자 구하고 싶은 게 뭐니? k번째 나열된 숫자를 ak라 그러자. 그때 a1이 1 또는
A2가 니를 만족시키게 될 확률을 구하라 돼 있습니다. 자, 어디 동그라미 쳐? 너는 동그라미 치라고, 그치? 그럼 따로따로 구해서 더 해야겠다. 그리고 마지막 중복되는 거는 빼야겠다. 시작 전에 먼저 따지고 들어가는 거야. 그럼 두 번째에서 분자를 구해야 되는데, 첫 번째, 뭐 한다? 그치? A1이 1이 되는 경우를 한번 찾아보자. 무슨 말이야? 제일 첫 번째 1이 오는 거잖아. 그럼 첫 번째 1을 집어넣고 나머지 5개 배열하면 되겠지? 자, 나머지 5개 숫자 어떤 숫자들이니? 1 하나 썼으니까 1부터 5까지 하나씩 있지? 저 5개 배열한 게 몇 가지니? 5패. 됐습니까? 쉽네. 두 번째, A2가 2가 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보자. 그럼 A2가 2라는 얘기는 두 번째 자리에 2가 오고요. 남은 5자리 숫자를 집어넣어야 되잖아. 그럼 남은 5자리에 어떤 숫자를 집어넣었니? 1, 1, 3, 4, 5지. 수대로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럼 얼마? 5팩인데 이번에 1이 2개 남아있잖아. 그지? 남은 2팩. 자,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반드시 판다. 세 번째는 A1은 1이고 동시에 A2는 2가 되는 경우를 따져봐요. 즉 1, 2로 시작하는 경우를 생각하지. 그럼 1, 2를 썼으니까 남은 게 얼마야? 1, 3, 4, 5니까 서로 다른 4개의 배열하면 되니까 얼마니? 4패.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경우에서는 120에다가 60을 더하고 마지막에 중복되는 거 빼주시면 되겠다. 분모는 360 이렇게. 되게 쉽지 않겠지? 18번 그림과 같이 칠판에 수직으로 놓인 책상의 양쪽에 각각 5개씩의 의자가 서로 마주보고 놓여있다. 4명의 학생이 10개의 자리 중 임의의 4개의 택에 앉을 때 어느 누구도 이웃하지 않도록 앉는 확률은 돼 있습니다. 그치? 자, 칠판이 왜 있을까? 일단 그 이름부터 보면 이렇게 있으면 의자가 몇 개씩 있어? 하나, 둘, 셋, 넷,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자, 우리 원순열 할 때 많이 했잖아. 얘는 총 의자가 10개가 있지만 저 10개의 의자가 저 상태로는 다 다른 의자로 볼 수 있나? 아니지. 같은 자리에 해당되는 게 몇 개씩 존재하니? 2개씩 존재하잖아. 왜? 회전시키면 결국 이 자리는 이 자리랑 똑같은 자리고 얘는 얘랑 얘는 얘랑 얘는 얘랑 얘랑 똑같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는 어때? 같은 자리가 2개씩 존재하기 때문에 자리의 종류는 총 몇 자? 5종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여기에 뭐가 붙었어? 여기다 칠판을 넣었지. 자, 칠판을 두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 거니? 아까는 이 자리랑 회전시키면 똑같기 때문에 구분 안 되잖아. 두 개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깜깜한 상황이야. 그치? 돌려놓으면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 근데 이제 칠판이 있으면 이 칠판에 의해서 이 자리와 이 자리 어떻게 구분되는 거잖아. 그치? 칠판 때문에 돌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요. 돌리면 표가 나니까. 그럼 결국 이때 칠판의 의미는 뭐니?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10개의 의자가 전부 다 다른 의자로 만들겠다는 뜻이 있는 거야. 그쵸? 만약 칠판이 없으면 같은 자리가 중복되어서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생각해야 되고 이 상황에서는 그렇게까지 하면 너무 힘들어지니까 칠판을 그려준 거야. 됐습니까? 자, 그 상태에서 뭐 할 거냐면 4명을 앉을 거야. 그치? 4개를 택해 앉을 때 어떤 확률이니? 어느 누구도 이웃하지 않을 때. 그럼 첫 번째 당연히 분모. 자, 10개의 서로 다른 자리야. 거기서 4개를 택해서 4사람을 앉혀야 되지. 그럼 얼마니? 10P4지. 4자리를 선택만 하는 게 아니고 선택한 다음에 4명한테 자리까지 정해주셔야 되니까. 그쵸? 자, 이제 분자 구할 차례인데 분자는 누구니? 그렇게 앉을 때 절대로 사람들끼리 이웃하면 안 되게. 그럼 한번 이렇게 봐봐. 항상 시뮬레이션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어요. 앉혀보는 거야, 조건에 맞게끔. 어떻게 앉힐 수 있는지 직접 해봐야지. 아, 그러면 이걸 이렇게 세면 되겠구나 하는 판단이 설 거니까. 그럼 자, 어떻게 앉을 수 있어? 예를 들어서 그래, 여기 한 명 앉고 뛰어 앉으니까 여기 앉을 수 있고 뛰어 앉으면 한쪽에 몇 명, 최단 3명까지 앉을 수 있겠구나. 뛰어 앉으면. 그럼 반대쪽에는 다시 중에 아무도 안 앉으면 되겠네. 한 명만. 근데 만약에 이쪽에서
굳이 3명 안 하고 이렇게 2명만 앉으면 맞은편에서 또 어떻게 돼? 2명이 앉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이웃하지 않게 앉으려면 4명을 2명 앉을 수도 있겠고 3명 앉을 수도 있겠구나. 그치? 그럼 그런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가지수가 달라지니까 분류를 하는 게 좋겠네. 그럼 첫 번째 뭐 한다? 한 줄에 3명, 또 나머지 줄에 1명 앉는 경우 있습니다. 자, 그럼 한 줄에 3명이 앉게 되면 자리 몇 개야? 3개. 그지? 3개. 여기 딱 앉을 수밖에 없잖아. 그럼 앉는 방법 몇 가지밖에 없어? 한 가지밖에 없지. 사람 많이 잡아.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반대편에 한 명 앉는 가지수는 몇 가지야? 아무 데나 앉아 상관없으니까 5가지 방법을 앉을 수 있겠다. 그치? 먼저 앉을 자리를 그러면 4개를 펼쳐냈으니까 거기다 이제 뭐 한다? 4사람 앉혀내니까 얼마? 4팩 들어가시면 되겠나? 왜요? 맞지? 지금 이거는 뭐니? 그냥 자리만 선택한 거잖아. 그럼 자리 어디 앉을지 결정했으면 그 자리 4개의 자리에 4사람을 실제 앉혀야 될 거 아니야? 자리 바꿔서 앉아야 되니까 4팩. 두 번째는 2명 두면 앉을 수 있겠지. 그럼 윗줄에 두면 또 조심하셔야겠다. 뭐 했니? 이해겠지. 왜 했니? 3명 하나 두면 하나 3명 똑같이 나올 거니까. 그치? 2명 두면은요. 위에서 2명 앉는 방법 몇 가지야? 잡아. 3명 돼 몇 개 안 되니까 이웃하지 않게 2명 앉히는 방법은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5, 6가지지. 그렇게 해서 6가지 찾아냈고 우리 기억나잖아? 여러 번 강조하고 많이 했던 거 5개의 자리에 3명을 앉혀야 되는데 2명을 앉혀야 되는데 자 이웃하지 않게 앉히는 방법은 전체에서 이웃하는 경우를 빼도 되겠지. 그치? 결국은 어때? 5개의 자리 중에 어느 2자리에 앉는다 치면 엉덩이에 붙이라고 했지. 그 얘기 안 하겠다. 그러니까 자 우리 칸막이 했던 거 기억나? 그럼 5개 자리 중에서 우리 2사람이 앉아야 되는데 그 자리를 일단 칸막이에 표현하자.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둘이 이웃하면 안 되기 때문에 사이에 분명히 어때야 돼? 빈자리 하나 있어야겠지. 그러면 칸막이에 지금 3개의 칸으로 나눠졌는데 의자는 지금 몇 개 지금 사용이 된 거야? 3개 사용된 거지? 몇 개 남았어? 2개 남았지? 그럼 그 2개 의자는 여기 들어가 되고 여기 들어가 되고 여기 들어가 남았지? 그치? 3개의 자리 중에서 나머지 2개를 중복해서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렇게 하면 나오면 다시 2 해서 똑같이 집어넣는 거. 그러니까 지금 개수가 몇 개 안 되니까 지금 세도 무각해. 근데 다시 한 번 더 복습하는 거야. 옛날에 했던 거. 그치? 어떤 여러 개의 의자에 여러 개의 자리에 대상들이 뛰어서 앉아야 되는 경우에서 구하려 그러면 그 대상에 앉는 자리들을 뭘로 표현하라고? 칸막이들로 표현을 해줬고 그리고 그 대상들 사이에서는 최소한의 간격을 유지하기 위한 의자를 미리 채워넣지. 그리고 그걸 채우고 나면 나머지 빈 칸막이 사이에 아무 데나 들어가도 좋지. 거기서 경우상 만들어지는 거고. 자 그렇게 해서 6이고요. 6이 뭔데? 위에 2자리 정하는 거. 그럼 밑에도 2자리 정해야 될 거 아니야? 몇 가지 똑같이. 6가지겠지? 그럼 총 4자리 정해서 곱하기 얼마야 또? 4패 가겠지? 근데 이때 곱하기 2할 필요 또 없다. 없지? 뭐 미안 바꿀 일이 없잖아. 그걸 두명이니까. 그럼 이거 다 나오는 거야. 자. 됐지? 요 정도는 4점짜리 중킬에도 못 들어가는 문제야. 4점짜리 후반 뭐 18번이나 19번에 나올 법한 문제. 그치? 좋아하시라면 28분 정도 나올 문제. 이것밖에 안 될 것 같아. 풀어내셔야지. 그치? 이거 하나하나 뜯어보면 결국 우리가 다 공부를 했던 부분들이잖아. 맞니?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여섯 학기 나오는 부터는 조금 쉬었다 이어서 할게. 돌린 사람 좀 잘.